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1년 이상 소유하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유자금의 투자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은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장기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여유자금을 장기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에는 장기예금,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장기예금부터 보겠습니다. 장기예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금융상품을 장기예금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현금을 예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예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가 됩니다. 1년 이상인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장기예금으로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장기투자증권입니다. 장기투자증권에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장기투자증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취득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기입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 외비용 처리를 했었는데요. 매도가능증권 취득 시에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기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있다면 차변에는 매도가능증권이 증가하고 대변엔 현금이 감소하는 장기투자증권 거래가 되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입니다. 확정된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취득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매도가능증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기입합니다. 발생된 거래 보겠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채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차변에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는 단서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이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엔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가 됩니다. 장기대여금입니다. 장기간 현금을 대여해서 빌려주고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을 장기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빌려준 경우, 즉 대여한 경우에 장기대여금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상환일에 회수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장기대여금 계정과 이자 수익 계정으로 대변에 기입합니다. 발생된 거래 보겠습니다. 1년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현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이 중요한데 1년 후에 회수하기로 한 약정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장기대여금이라는 투자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 회수 목적이라면 단기대여금, 1년 후에 회수하기로 한 목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면 장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토지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비업무용 토지라면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는 것은 중개인 수수료나 취득세, 등기 비용, 운반비 등의 부대 비용을 모두 가산을 해서 취득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부터 유형자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땅이고,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구입 가격에 가산해서 토지 계정의 차변에 기입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역시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취득 시에 모든 발생된 비용을 가산해서 포함해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비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책상,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AS가 가능한 것, 수리를 해서 한 번 더 사용 가능한 것이 비품입니다. 비품과 많이 헷갈리는 것이 소모품인데요. 소모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수리나 수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비품은 수리의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이야기를 하죠.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운송 설비를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의 부속 설비나 운송 설비 등의 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취득 시에 운반비, 설치비, 시험 가동비 모든 비용은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 원가를 계산합니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트럭을 의미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업무용 건물을 신축,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는 계약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시에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취득원가 2천만 원의 가산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토지 금액은 취득세를 포함한 2,040만 원이 되고,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토지 대금 2천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 2천만 원, 현금 4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2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4,50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차량은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4,500만 원 증가,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 4,50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 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비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차변에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25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 250만 원 부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비품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보유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영업권입니다. 합병의 대가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입니다.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개정 과목인데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종종 연구비와 비교해서 자산을 묻는 문제가 이론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분류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임차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을 빌릴 때 보증금 제외하고 부동산의 특수 장소의 권리를 추가로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적인 비유동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의 종류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반대인데요. 임대보증금은 건물이나 토지를 대여, 빌려주고 받는 보증금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장기매출채권입니다. 회수기간이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장기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통합계정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회수기간이 1년 이후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인 경우에는 장기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장기미수금입니다. 회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을 장기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회수해야 될 대금은 미수금이 맞지만 1년 이후에 회수기간이라면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빌려오고 보증금을 준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라는 비유동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비유동 자산 중에서 종류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기타 비유동 자산의 증가입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증가,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중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산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문제인데요. 미지급금부터 개정 과목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부채이고, 예수금은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합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대금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의무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죠. 임차보증금은 사무실이나 건물, 토지를 빌려 오고 나서 주는 보증금인데, 다시 반납을 하면, 다시 돌려주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채권, 받을 권리에 속합니다. 채권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타 비동자산,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임차보증금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천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기타 비동자산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산의 개정 과목을 찾아볼 건데요. 1번 구축물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개발비와 많이 혼동될 수 있는 것은 연구비인데요. 연구비는 비용에 해당하고, 비용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고,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을 통합해서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죠.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아닌 것은 3번 임대보증금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게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형자산의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자원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야 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차량 운반구는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 바드러움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2번 소프트웨어가 해당됩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권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하죠.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고 차량 운반구는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가는 재고자산, 나는 유형자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면 상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만약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취득했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물이나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